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흔하게 알고 있는 나폴레옹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시리즈만 툭 던져놓게 되면 별로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맛배기로 오픈 게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보,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이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어? 아니 참, 이런 사람 본 적 있어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답이 뭐일 것 같아요?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팔방미?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제가 준비한 대본에는 그 말하는 건 다르고, 금자 들어가는 말인데, 어떤 말일 것 같아요? 금자가 들어가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과대망상?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참고서, 아니, 그거 말고, 잘 생각해봐. 한참을 또 생각을 하다가, 그래. 자도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더 이상 못 참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보고서, 아니, 금자로 시작하는 말 있잖아. 금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금자로 시작하는 말 뭐일 것 같아요? 예? 금자라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한참 이제 고민을 하고, 이거 말이야,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다가, 그렇지, 알았어. 뭔데? 금시초문. 정답이 뭐예요? 금상첨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부인이 원하는 그 말을 그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누구처럼. 그래서, 그 부인이 할 수 있나, 뭐, 그냥, 이것도 내 팔자련이니, 하고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참 지도자라고 했으니까요.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지도자는 남편이지만 군대의 지도자는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그 군대를 이끌고서 알프스산을 건너가는 거예요. 알프스산을 넘어서 저쪽 이제 적군을 향해서 이제 침공을 하려고 알프스산을 넘어가는 중인데 낑낑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의 군대는 포병이 주력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수레를 끌고서 그 무거운 포를 싣고서 이제 그걸 끌고서 이제 산을 이제 낑낑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포만 끌고 가나요? 대포에 들어가는 대포 알도 실어야죠. 대포 알을 위해서는 또 화약이 있으니까 화약도 가지고 가야죠. 막 아무튼 진보따리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또 군인들 개인적으로 또 군장 챙겨야지요. 막 이러고서 그 알프스 그 험한 산을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군사 중에 많은 숫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포 수레가 이제 굴러가지고 거기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아무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우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나폴레옹이 싹 내려다보니, 이 산이 아닌게벼. 그러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산 잘못 올라온 거예요. 길 잘못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군인들이, 우리 대장님께서 어쩌다가 지도를 잘못 보셨나 보다 하고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이 또 보통 쉬운 일인가요? 등산 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산은 본래 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면서요. 조심해야 되고. 산을 내려오는데 그 낑낑거리면서 이제 그걸 또 무거운 거를 이제 이고지고 끌고 하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산봉우로 올라갔네?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고생하지, 올라가는데 또 고생을 하지, 이 군인들이 막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자 가자 저기만 넘어가면 우리들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가자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막 군인들을 독려해가지고 격려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뚝 올라가서 보더면서도 한참을 나폴레옹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저 산이 맞는 갭이요 이러더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별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니까 웃을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부하들의 뭐라고 할까 평안과 안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로 제작이 돼가지고 아주 그 큰 인기를 끌었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정신교육을 받으면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아예 그냥 그 언제 태어나가지고 몇 살 때 어디를 이사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아무튼 아주 잡다한 것까지 다 이제 외워야만 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지금은 이제 더러 이제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 영화 명량에서 그 주제로 주 이제 소재로 잡았던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330대 10이라고 하는 이 해전을 가지고서 이제 그 소재로 삼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12척 중에서도 나머지 11척은 저 밑에 내려가 있었어요. 한 척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한 척이 누구냐면 대장선이란 말이에요. 예. 거북구자 대장선이 앞에 나서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그 명량해전 그 해전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객진을 펼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객진 펼친 것이 아니라 하객진은 대장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꼭 하객 날개 펼친 것처럼 이렇게 배들이 쫙 이렇게 나래비 우리가 이렇게 나래비 서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걸 이제 하객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객진을 펼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객진은 그 330대 11호는 하객진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하객진은 적어도 12대 12 대등할 때 펼칠 수 있는 것이 하객진이지. 예. 아무튼 지안에 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객진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객진의 모습은 아니고요. 예. 나머지 부하들은 부하 장소들은 저 뒤에 이제 나가가지고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선 혼자 이순신 장군 대장선 혼자만 앞에 나서가지고 330척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다만 정말로 1대 30, 330이라면은 이길 수가 없죠. 예, 이길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이제 해류를 잘 알아가지고 해류를 이용하면서 이제 그 적군과 싸웠고 또 우리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배는 판옥선이라고 해서 평저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평저선이라고 해가지고 밑바닥이 평평하고 넓적하고 길쭉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이제 물 위에 둥실 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탈 수가 있고요. 또 여러 이제 대포들을 이제 다 많이 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를 좌우로 움직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밑에가 이제 배 밑바닥이 평평하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속도가 빠르지 못해요. 속도가 빠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먼 배양을 못 나가요. 예, 그저 이제 이 근해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평저선의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 평저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도리어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장점을 삼는 거예요. 그 장점을 삼는 게 뭐냐 하면 유속이 빠른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배가 쉽게 밀려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기가 쉽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전을 펼치기가 쉬운 거예요. 평저선이. 그런데 반면에 일본 외적이 가지고 있는 배들은 첨저선이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첨저선은 뭐냐면은 배 밑창이 이렇게 뾰족해요. 삼각형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배 밑창이 뾰족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다 보니까 이 배는 뾰족하다 보니까 속도는 대단히 빨라요. 평저선에 비해서 첨저선이 속도는 대단히 빨라요. 어차피 일본 사람들은 해적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적질. 그렇죠?
해적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가 빨라야만이 빨리 쫓아가가지고 상대방의 배에다가 갈고리 집어 던져가지고 그 갈고리에 매달리는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배하고 저쪽 배하고 우리 배랑 같이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칼을 잘 쓰니까 이제 칼을 들고 저쪽 배에 건너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칼싸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물건을 뺏는 거. 이게 이제 해적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배는 첨저선 해가지고 먼 바다에도 나갈 수가 있고 속도도 빨라요. 대신에 이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전투 장소로 삼은 명량이라고 하는 이 해역에서는 이 첨저선이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물살이 세게 내려가면은 그 물살 따라서 같이 움직여버리는 게 이게 첨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살이 센 곳에서는 마음대로 조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냥 물살 따라서 그냥 같이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마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이유가 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로서, 군대 지도자로서 이 작전 계획을 잘 세운 게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량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빠른 그 해류 속에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배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저쪽 배의 장점을 단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 이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전투 장소로 삼았던 것이 섬의 한쪽에 등을 대고서 있는 거예요. 섬의 한쪽에 등을 대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적군들이 몰려오더라도 산지사마로 감쌀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면은 늘 이제 비어질 수밖에 없죠. 섬에 있으니까. 3면만, 세 쪽에서만 이제 적 함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충파라고 해가지고 배에서 사방에서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포를 쏴가지고 상대방 배를 이제 그 침몰시키는 그런 내용 작전들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미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 내용 작전까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겠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저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의 대포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해서 그런 어떤 유능한 무기, 강력한 무기와 더불어서 또 지도자의 참다운 그 작전 계획, 참 지도자의 어떤 그런 유능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작전 계획,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군인들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한 지도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신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지니 이러면서 말이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영국에서 지금은 이제 별로입니다만 한창 이제 제국주의 해가지고 영토 확장하고 이렇게 할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만큼 이제 해군력이 강력했었어요. 그 강력한 해군을 키워낸 사람이 이제 그 웰링턴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제독인데 이 웰링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보다 이제 앞서서 몇백 년 앞에 있던 한 200년, 300년 정도 이제 앞에 있었던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그런 존경심을 가졌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의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장군조차도 영국의 이 제독, 대장조차도 이순신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참 지도자로서 대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330척이나 있었던 일본 사람들은 막 거의 이제 막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한 척 가지고서 싸웠던 이순신은 물론 이제 나중에 부하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협력하고 도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긴 합니다만서도 그런 이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폴레옹 물론 우스갯소리였었어요. 나폴레옹은 지어낸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순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한 해군 장수는 이 사람은 정말로 불세출의 영웅이었더라. 그런데 그가 그러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주변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제대로 부하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배경은 바다예요. 바다고 그 다음에 지중해예요. 지중해. 지중해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그 폭풍이 있어가지고 큰 바람이 있어가지고요. 이 유라굴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보름 동안이나 근 20일 가까이 이렇게 불어치는 이런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풍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저 동남아에서 이제 스콜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이런 이제 그 강력한 이제 그 적이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큰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폭풍우를 동반하는.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이제 그걸 이제 유라굴로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버리지만 또 동남아 쪽에서는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리기도 하지만 근데 이 지중해에서는 막 20일 가까이 이렇게 막 태풍이 불고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276명이.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는요.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우선 배에서는 가장 그 배를 잘 알고 있는 선장이 지도자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성경을 지금 찾아보려고 했더니 얼른 몇 절에 있는지 모르지만 화물과 그 배 선주도 같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각양각종의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도자를 할지라도 나와 더불어서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276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유라굴로 그 바람 앞에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 이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요? 오직 한 사람만 빼고.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바울은요. 당신이 배에 대해서 나랑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얼마만큼 배에 대해서 알아? 당신이 얼마만큼 바다에 대해서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는 평생 동안을 바다에서 지낸 사람이야. 선장이 보기에는요. 선장이 보기에 바울은 별거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선주인지 화주인지는 잘 모르니까 일단 넘어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백부장만 가지고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백부장에 대해서 백부장과 바울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이 여기 있는 이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어? 당신이 전투에 대해서 알아? 100명의 부하들을 관리하는 본 경험이 있어? 없잖아. 나는 평생 동안에 전쟁터에 다니면서 나는 이 백부장이 계급에까지 오를 정도로 나는 얼마나 많은 군사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이 100명의 부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야? 백부장하고 바울하고 군인에 대해서 논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입도 뗄 수 없을 만큼 바울은 비전문가란 말이죠.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장이 있고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유능한 백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 하나 이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선장이 보기에도 별거 아닌 사람이고 백부장이 보기에도 별거 아니었던 사람, 그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나머지 176명, 100명은 군인이니까 276명 가운데 100명은 군인이니까 176명 가운데 또 그냥 한 76명은 선원이라고 치시죠. 그러면은 100명의 일반 승객들이 보기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지금 현재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왜 로마로 가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서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일반 승객들이 보기에도 바울은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하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뒤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배에서 바울이 가장 처량한 신세이고요. 바울이 가장 몰골이 초라한 행색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선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도 더 위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보다도 더 훌륭한, 더 유능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과 더불어서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아내와 더불어서 지내는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해줄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저희 집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같이 무심한 사람,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은요, 지금 이 배 안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하니까 그 배 안에서 날고긴다고 하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고 날고긴다고 하는 여러 유능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배를 출항하지 않고 그냥 섬에 있었으면, 부두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선장도 선주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이 얼른 가자고 하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듣고서 배를 내오니까 그 다음날부터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 내 말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내 말을 안 들었는가. 안 들을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선장이든 백부장이든 선주든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바울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죄수밖에 안 됐는데 죄수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예, 다들 나름대로 내가 전문가들인데 죄수 바울의 말 들을 일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라굴로 태풍, 유라굴로 바람으로 인하여서 근 보름 이상을 고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 하고 이렇게 솔깃하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살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바람을, 이 파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소망이 없으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들이라도 붙잡듯이 그렇게 이제서야 겨우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 하고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저께 저녁에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배도 잃어버리고 이 배에 실려있는 짐도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배제시켰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겨우 비로소 바울이 하는 말을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서 지금 당신네들 밥도 못 먹었잖아. 몇 달 며칠씩 굶고 고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나와 더불어서 같이 밥 먹읍시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 빵을 떼어서 음식을 나누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같이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람이 막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배가 흔들흔들하고요. 언제 배가 넘어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바울이 나누어주는 음식을 한 사람씩 바울 앞에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받아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선장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선장이 그 일을 했나요? 아니면 과연 백부장이 그 일을 했나요? 아니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여러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마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비행기 타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가고자 하여도 이놈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배를 타고 먼 곳을 여행하는 것조차도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비용조차도 감당해 가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적어도 그 사회 하층민은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바울